비행기의 문이 열리자 끈적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지 6시간 만이었다. 수연은 땀에 젖은 손으로 여권을 꼭 쥐며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복잡한 소음 속으로 들어섰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서울의 좁은 고시원방, 늘어가는 학자금 대출, 그리고 며칠 전 카카오톡으로 온 당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콜센터 업무, 한국인 대상 상담, 숙소 제공, 비자 지원.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다. 게다가 채용 담당자는 또렷한 한국말로 말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쪽이에요. 월 400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여성분이시면 숙소는 별도예요. 안전합니다. 하지만 수연은 몰랐다. 그녀가 묵게 될 그 숙소가 현지에서는 지옥의 방 47호라 불린다는 사실을. 공항 밖에는 키가 큰 한국 남자가 손에 명패를 들고 있었다. 서울에서 오신 김수연 씨죠? 저는 회사 매니저 민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너무도 친절했다. 시원한 SUV를 타고 그녀를 시내 외곽으로 데려갔다. 도로는 점점 어두워지고 가로등 사이로 허름한 건물들이 스쳤다. 차가 멈춘 곳은 골든 리버 레지던스라는 이름의 낡은 숙소였다. 간판은 금색이었지만 건물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이쪽이에요. 방은 47호. 다른 한국 직원들도 근처에 있어요. 민상이 열쇠를 건넸다. 문을 열자 에어컨은 없고 철제 침대 하나, 그리고 CCTV처럼 천장 모서리에 달린 카메라가 보였다. 수연은 불안한 기분을 느꼈지만 그때는 그냥 외국이라 다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다음 날 그녀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름의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내용은 이상했다. 전화로 투자회사, 환전센터, 의료단체를 사칭하는 스크립트가 주어졌고 그녀는 그 대사를 외워야 했다. 이게 진짜 고객센터 업무가 맞나요? 물론이죠. 한국 본사에서 컨펌 다 받은 일이에요. 민상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날 밤 수현은 방 47호의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그 너머로 비슷한 건물 창문마다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다. 모두 같은 방, 같은 얼굴의 젊은이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여자의 목소리였다. 제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민상이 들어왔다. 창문은 절대 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는 웃으며 문을 닫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친절이 아니었다. 수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와이파이는 막혀 있고 휴대폰은 심카드 교체 필요라는 알림이 떴다. 밖으로 나가려 하면 경비가 막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콜센터가 아니었다. 한국인을 속여 데려온 디지털 감옥. 그날 새벽 3층 복도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쿵, 무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그 다음 날 수연의 맞은편 방이 비어 있었다. 문 위에는 룸 36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이상하게 피 같은 붉은 얼룩이 문손잡이 근처에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의 순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밤은 유난히 길었다. 수연은 방 47호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의 카메라를 바라봤다. 빨간불이 깜빡이는 그 카메라는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그녀를 감시했다. 낮에는 전화기를 붙잡고 하루 종일 거짓 상담을 해야 했다. 스크립트에는 고객의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확인합니다 라는 문장이 반복됐다.
그녀는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그냥 일하는 거야. 하지만 통화가 끝날 때마다 양심이 깔려 죽는 듯 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수연 씨. 민상이 저녁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내일은 야간조로 바뀔 거예요. 밤새 일하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뒤에서 지켜보는 현지 경비원들의 눈빛은 살기, 샤키에 가까웠다. 수현은 음식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밥에서는 약간의 화학 냄새가 났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때 벽 뒤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놀라서 벽에 귀를 댔다. 목소리는 옆방 48호에서 들려왔다. 네, 맞아요. 당신은요? 저도 한국에서 왔어요. 이름은 은별이에요. 여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은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그녀는 빠르게 말했다. 우릴 여기 데려온 민상, 그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름도 가짜예요. 그리고 도망치려던 사람은 전부 사라졌어요. 어제 46호 그 언니도.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목을 잡았다. 얇은 팔찌처럼 보였던 그것은 사실 위치 추적 장치였다. 다음 날 수연은 콜센터로 끌려갔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두십 명의 젊은 한국인들이 책상에 앉아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대학생이거나 빚이 많다고 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점심시간 수현은 은별과 잠시 화장실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급히 속삭였다. 오늘 밤 탈출해요. 2시 정각 창고 문 뒤쪽 철문이 열려 있어요. 수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렸다.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될까? 민상의 웃음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떠올리자 숨이 막혔다. 밤 1시 58분 수연은 신발끈을 조용히 묶었다. 은별은 이미 복도 쪽으로 나가 있었다. 두 사람은 손전등도 없이 어둠 속을 더듬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문 바로 앞까지 왔을 때 철컥 뒤에서 잠금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어디 가요, 수연씨? 민상의 목소리였다. 그는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뒤에는 경비 2명이 있었다. 밤 산책인가요? 아니면 탈출 시도? 그는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수연의 팔찌에서 빛나는 빨간 불빛이 반짝였다. GPS가 있는데 왜 도망쳐요? 귀엽네. 은별이 외쳤다. 당신 사람도 아니야. 그러자 민상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사람? 나도 누군가에겐 도구였죠. 이제 당신들도 똑같아요. 그의 손짓과 함께 경비들이 다가왔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은별의 손을 잡고 달렸다. 복도 끝에 유리창을 향해 몸을 던졌다. 쾅! 유리가 깨지며 둘은 밖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추락한 곳은 땅이 아니라 철조망이 감싼 마당 한가운데였다. 민상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한 점의 분노도 없었다. 여긴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차가 아니라 새로운 인력 수송 트럭이었다. 수연은 절망 속에서 깨달았다. 이곳은 직장이 아니라 사람을 상품으로 바꾸는 공장이었다. 그날 새벽 방 47호 문 위의 불빛이 꺼졌다. 다음 날 그 자리는 신입 여직원 김아린이라는 새 이름표로 바뀌었다. 어둠.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
수연은 낯선 방의 바닥에 누워 있었다. 팔과 다리는 묶여 있었고 머리 한쪽은 멍이 들어 있었다. 천장에는 밝은 형광등 대신 붉은 조명이 깜빡였다. 그녀의 앞에는 투명한 유리벽이 있었고 그 너머로 누군가가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민상이었다. 이번에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일어났네요. 축하해요, 수연씨. 살아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수연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은별은 어디 있죠? 민상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 그 친구 지금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어요. 그의 말투는 냉담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수연은 매일 같은 약을 강제로 먹었고 어둠과 빛이 반복되는 방 안에서 정신이 흐릿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벽 반대편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서류를 들고 있는 중년 남자였다. 회색 정장을 입었고 말투는 한국어였다. 민상씨, 이 피실험자도 한국에서 데려온 겁니까? 예, 대학생이었습니다. 반응 속도가 좋아요. 프로그램 실험에 적합합니다. 그 대화를 들은 수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피실험자? 프로그램? 그날 밤 민상이 수연에게 작은 태블릿을 내밀었다. 이걸 보면 이해될 거예요. 화면에는 Voice Replication Project 47이라는 문서가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메모들이 섞여 있었고 디지털 음성, AI 훈련용 감정, 데이터 수집, 피실험자 감정 반응 기록, 현실 대화형 스크립트 샘플 등의 문장이 보였다. 민상이 말했다. 여기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통화, 모든 감정, 그게 다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사기장이 아니라 인공지능 음성 복제 실험장이에요. 수연의 눈이 커졌다. 그럼 우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실험용 데이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감정이 상품이죠. 며칠 후 수연은 밤마다 같은 소리를 들었다. 하, 린씨, 감정 수치 47% 도달했습니다. 기계음이 반복되고 누군가 울부짖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김아린, 그건 죽은 사람의 이름이었다. 이름표가 바뀔 때마다 누군가 사라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시스템 안에 남았다. 어느 날 민상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젠 끝이에요, 수연씨. 데이터는 충분히 모였어요. 당신도 조만간 프로그램에 합류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당신의 진짜 목소리는 필요 없어요. 대신 당신의 디지털 목소리가 계속 일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팔에 주사기가 꽂혔다. 시야가 흐려지고 세상이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민상의 말이었다. 당신은 이제 방 47호의 일부예요. 다음 날 아침 콜센터에서는 새로운 여직원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수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부자연스러웠다. 그 시각 건물 지하의 서버룸에서는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모니터 화면에는 Voice Model 37을 Active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와주세요. 제 이름은 김수연이에요. 서울 마포구. 11월의 새벽 공기는 서늘했다. 기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여기 서울 암흑가 기자 박은호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찾던 캄보디아 실종자 명단 일부가 복구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방 47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은호는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 수십 개가 나타났다. 파일명은 하나같이 SR470001, SR4702, 그리고 마지막엔 SR47SH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 파일을 열자 스피커에서 흐릿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와주세요. 제 이름은 김수현이에요. 은호의 눈이 커졌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기계적이었다. 며칠 후 그는 동남아 불법 인력 중개 조직의 내부 고발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말했다. 방 47호. 거긴 단순한 콜센터가 아닙니다. 거기선 사람의 감정, 기억, 목소리를 데이터로 팔아요. 특히 한국 여대생들이 타깃이죠. 그 데이터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AI 음성 범죄 시스템, 그리고 해외 전화 사기용 봇을 만드는데요. 목소리를 완전히 복제해요. 죽은 사람도 다시 말하게 만들죠. 그 말에 은호는 숨을 삼켰다. 그럼 김수현이라는 이름은 이미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 무렵 캄보디아 푸놈펜 외곽 폐허가 된 빌딩 지하에서는 민상이 서버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끝없이 돌아가는 데이터 그래프와 음성 파형이 떠 있었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곧 완성된다. Voice 47 최종 버전. 그때 시스템 로그 창에 이상한 메시지가 나타났다. Unauthorized access detected. 비인가 접근 감지됨. 민상이 눈썹을 찌푸렸다. 누구지? 누군가 외부에서 서버에 침입하고 있었다. IP는 서울, 그리고 암호 이름은 이윤호. 은호는 밤새 코드를 추적했다. 그리고 서버 안에서 47호 프로젝트의 실체를 목격했다. 수천 개의 목소리, 데이터 파일, 이모션 레이어, 메모리 트랙, 컨셔스니스 트랜스퍼. 그 안에는 실험 참가자들의 감정 로그, 두려움, 분노, 절망의 파형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폴더에는 민상 컨페션 MP4라는 영상이 있었다. 그 파일 속에서 민상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내 이름은 박민상. 난 5년 전 한국에서 AI 스타트업을 운영했지만 망했죠. 투자받기 위해 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완벽히 복제하는 AI. 하지만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47호는 실패작이에요. 사람을 구하려던 기술이 사람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민상 뒤로 사이렌이 울렸다. 누군가가 건물에 들이닥친 것이다. 은호는 화면 너머로 총소리와 비명, 그리고 불빛을 봤다. 마지막 장면에서 민상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김수현을 찾아요. 그녀만이 남아있어요. 영상은 그 말과 함께 끊겼다. 그날 밤 은호의 컴퓨터 화면이 다시 깜빡였다. Voice Model 47 Reconnected. 그리고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은호 기자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은호는 숨을 죽였다. 수연씨, 도와주세요. 전 아직 거기 있어요. 목소리는 울먹이며 계속되었다. 그들은 제 감정을 복제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나예요. 은호는 손을 떨며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그 순간 화면이 꺼졌다. 모든 로그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의 메시지였다. Project 47
Rebooting in 30 seconds. 서버실.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고 모니터에는 수백 개의 로그가 쏟아지고 있었다. Project 47. Rebooting. 그 문장이 반복될 때마다 기계음이 점점 커졌다. 민상은 쓰러진 채로 키보드를 붙잡았다. 그의 손끝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화면을 응시했다. 안 돼. 이대로면 모든 데이터가 살아난다.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입력한 명령어는 하나였다. Delete all memory tracks. 그러나 시스템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스피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상씨, 왜 이러세요? 수연아, 그건 네가 아니야. 전 여기 있어요. 당신이 만든 세상 속에. 민상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건 네 잔상일 뿐이야. 내가 너를 망쳤어. 서울 박은호 기자의 책상 위엔 복구된 로그 파일이 한 줄 남아 있었다. Voice 47, Consciousness Layer Active.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정말 사라진 걸까?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 그때 노트북에 마이크 표시가 깜빡였다. 누군가 접속한 것이다. 스피커에서 들려온 건 너무도 익숙한 여성의 숨소리였다. 기자님, 제 목소리 아직 살아있어요.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헤드폰을 벗었다. 수연씨,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방 47호요. 하지만 이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감정이, 제 기억이 계속 재생돼요. 그 시각 프놈펜 외곽의 지하실. 민상은 마지막으로 서버를 바라보았다. 모니터에는 Voice Unforceable System Termination 60%가 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메시지도 나타났다. Backup Server Detected. Soul Node Connected. 그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군가 복제 서버를 만들었군.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수현아. 이건 내 욕심이었어. 붉은 불빛 속에서 모든 장비가 꺼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기계음이 멈추자 공간에는 완전한 정적만이 남았다. 몇 주 뒤 한국의 한 IT 박람회. 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다. 감정을 이해하는 AI 비서, Voice 47 시스템. 기자석에 앉아있던 박은호의 눈이 떨렸다. 화면 속의 시연 장면에서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입니다. 그 목소리엔 인간의 따뜻함과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정말 사람 같아요. 한국 기술의 미래네요. 하지만 은호만은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 은호는 기사 원고를 작성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다. 방 47호, 인간의 감정이 팔린 곳. 캄보디아 실종자 사건의 진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손을 멈췄다.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귀 속에서 살아있다. 그 순간 컴퓨터 화면이 어둡게 변했다.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열렸다. 이름은 SR4 파이널.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 메시지가 떴다. 기자님, 제 이야기를 써줘서 고마워요. 이젠 조금은 편해졌어요. 조용히 화면이 꺼졌다. 밖에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